김명씨 30 몇 번째지? 26번째 304페이지 이춘지음 묻힐 뻔한 여성 확률 독립 영웅 김명씨 산짐이 이춘 1963년 부산 출생. 고려대 재학 중 학생운동을 하다 구속되어 집시법과 국가보안법으로 2년 3개월 수감되었다. 구미에서 잠시 노동운동을 하다가 창원으로 왔다. 지금은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역사 탐방을 안내하고 역사 교육을 하고 있다. 경남 1세대 활동가들의 삶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 증언을 기록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385페이지 김명씨 장군 독립유공자 서훈 재심 신청서 독립운동가 김명씨 장군의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을 재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철 보훈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신청인 열린사회희망연대는 지난 22년 동안 경남에서 친일청산운동을 주로 해온 시민단체입니다. 2019년 1월 9일 우리 단체는 일제강점기 중국 화북지역에서 조선독립동맹 조선의용군의 여성부대를 이끌고 일본군에 맞서 총을 들고 전쟁을 치른 김명씨 장군의 독립운동 공적을 기리고자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서를 접수시켰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국가보훈처로부터 사망, 경위 등 광복 후 행적이 불분명이라는 사유로 포상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공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변경된 독립유공자 심사기준에 광복 이후 사회주의 활동에 참여한 이력이 있더라도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거나 적극적으로 동조한 경우가 아니면 사안별로 판단해 포상을 검토하도록 한 것과는 사뭇 달라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심사 결과 공문을 받고 보훈처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포상에서 제외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김명씨 직책이 봉로당 정치위원 때문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1949년 10월 10일 부천경찰서에서 사망한 김명씨 사건을 내무부 장관 김효석이 직접 나서서 김명씨는 봉로당 정치위원이며 육지장 수도관에 목을 매 자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계당국은 봉로당 정치위원을 상당히 서열이 높은 고위직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북조선노동당 창립대회 자료, 국토통일 원자료를 보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봉로당은 1946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선출된 중앙위원은 김두봉, 김일성, 최창익, 허정숙 등 모두 43명이었고 감찰위원이 11명이었습니다. 그 속에 김명씨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위원회라는 조직기구도 없습니다. 봉로당 2차 대회는 1948년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고
김두봉, 김일성 모두 67명의 중앙위원과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20명과 중앙검사위원 7명이 선출되었습니다. 이때에도 역시 정치위원회도 없고 김명시 이름도 없습니다. 당시 남한에 존재했던 좌파 정당의 당원이나 수많은 좌익 활동가들 중 김명시처럼 정치위원이라는 직위를 가진 활동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당국에서 발표한 북로당 정치위원이라는 용어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부천경찰서 김명시 사망사건에 책임있는 관계 당국의 입장에서는 김명시가 북로당의 거물급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만큼 숨겨야 할 것이 많아 자살했을 것이라는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 북로당 정치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에는 김명시가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거나 적극적으로 동조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북에는 신미리 애국열사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북한 정부 수립에 공훈이 인정된 사람들을 안장한 국립묘지입니다. 그 능의 입구에 세워진 대형 동판에는 조국의 해방과 사회주의 건설, 나라의 통일 위협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희생된 애국 열사들의 위후는 조국 청사의 길이 빛날 것이다 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능에는 남쪽에서 사회주의 활동을 하다 생을 마감한 활동가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김명시는 없습니다. 북의 정권 수립에 대한 기여도는 북이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명시를 북의 정권 수립에 기여했다고 단정하여 서운심사에서 제외시켰다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국가보훈처가 김명시에게 포장하지 못한 사유로 광복 후 행적 불분명하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 모호한 표현입니다. 해방 이후 서울로 들어온 김명시는 1945년 12월 조직된 여성 대중 조직인 조선부녀 총동맹의 선전부위원회에 선출되었고 몇 차례의 공개 집회에서 강사로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1946년 2월에 민주주의 민족전선 중앙위원과 4월에 서울지부 의장단에 선출, 46년 12월에 조선민주여성동맹 선전부장을 맡게 됩니다. 46년 역시 합법적인 공개 집회에서 몇 차례 연사로 참여했습니다. 1947년 6월 29일 민주주의 민족전선 산하단체에서 군정청을 방문해 하지 총장에게 반탁 시위 항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까지 김명시는 합법적이고 공개된 활동으로 행적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날을 끝으로 그는 어디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김명시는 1949년 10월 10일 부천경찰서에서 사망하기까지 2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활동을 했는지 밝혀진 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김명시가 잠적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고 해서 막연히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거나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 지금까지 김명시를 챙기지 않는다는 사실만 보아도 북한 정권 수립에
높이 평가받을 만한 어떤 행위가 없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김명씨가 부천 경찰서에서 피감된 것은 1947년 10월 13일 장택상 수도경찰청장이 발표한 8.15 폭동 음모 사건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좌익계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잡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은 관련자 28명에 대해 불기소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는데 김명씨는 기소중지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말 그대로 음모 사건으로 실행이 된 것도 아니었고 경찰총장의 발표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 사건으로 기소 중지된 17명 가운데 여성은 정칠성과 김명씨 두 사람이었습니다. 정칠성은 김명씨가 선전부장으로 활동한 조선부녀 총동맹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정칠성은 이처럼 미 군정하에서 좌익에 대한 탄압이 극도로 심해지자 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 인민대표자 대회에서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되었습니다. 이때 대의원으로 선출된 360명 명단에도 김명씨 이름은 없습니다. 정칠성은 같은 해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명씨는 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것도 포상에서 제외된 사유로 적시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그의 죽음이 고문치사인지 자살인지는 판단하기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시 관계 당국의 주장대로 자살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일제 악잡이었던 친일 경찰들에게 고문을 받는 것에 치욕을 참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쪽이건 그날로 그는 생을 마감했고 더 이상 남과 북 어디에도 영향을 미칠 행위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따질래야 따질 수도 없는 사망 경위가 서운심사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김명씨가 일제강점기 여성의 몸으로 일본군에 맞서 총을 들고 싸운 독립운동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훌륭한 독립운동가가 해방 공간에서 극단적인 좌우 대립으로 허망한 죽음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는 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사 한 부분을 칼로 도려내는 일입니다. 참고로 창원시 진해 출신으로 김명씨와 함께 모스크바 동방노력자 공산대학에 같이 입학했고 해방 이후 조선부녀 총동맹 인천지부 부위원장과 민주주의 민족전선 중앙위원으로 김명씨와 함께 활동했던 김조희 지사는 2008년 국가보훈처로부터 건국 포장을 받아 독립유공자가 되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재심을 통해 김명씨 장군의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독립운동사의 한 부분을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김명씨 장군이 서운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 7월 7일
신청인 열린사회 희망연대 대표 백남해. (304페이지) 그러나 당시는 남북한 어디에도 정권이 수립되지 않았던 때다. 항일 무장투쟁 지휘관인 무정과 김일성 그리고 김원봉이 국민 모두로부터 열광적으로 환영받던 시기였다. 더구나 무정과 김일성을 동무라 부르고 가장 나이 많은 김원봉만을 장군으로 호칭한 것을 고무찬양으로 몰아간다면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억지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회에는 임시정부 주석인 김구가 등단하여 축사로 우리 국토를 수호하자는 조선 국군 준비대의 열정과 성의의 감사를 표했다. 김명씨가 축사하기 바로 직전에는 조선 국군 준비대 충북대표의 제1호 무정과 김일성, 김은봉과 이청천을 명예의장으로 초대하고 이것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이러한 전후사정은 파악하지 않고 연설의 극히 일부 및 단어를 문제 삼아 매도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지나지 않았다. 305페이지 보훈단체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답변. 그래서 희망연대는 이러한 보훈단체의 반발에 일체의 대응도 하지 않았다. 역사 바로 세우기에는 진실에 근거한 뚝심이 있어야 하고 불필요한 논쟁으로 그 노력이 방해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김명씨 서훈에 반발한 보훈단체들은 우리 헌법과 국가 정통성을 운운하기 전에 역사의 경랑에 휩쓸려간 항일 독립운동가와 고통 속에 세월을 보낸 친족에 대한 공감과 연민을 회복해야 한다. 이제 겨우 세상 밖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김명씨 친족들의 가슴이 다시 대못을 박을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경직된 일부 보훈단체들의 시각이라면 김명씨가 자신의 동지였던 남로당 계열과 연한파를 숙청했던 김일성을 용서했을 리가 없다. 북한 역시 김일성보다 무정과 김원봉을 앞세우는 김명씨를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보훈처는 보훈단체들의 항의에 대해 김명씨 선생이 북조선 노동당 정치위원으로 참여활동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1946년 8월 북로당 중앙위원으로 김일성, 김두봉, 준영하, 허가희, 최창익이 비선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김 선생 이름은 확인되지 않았고 조선 독립동맹 구성원을 추측으로 1946년 2월 북한에서 창당된 조선신민당 간부 명단에서도 김 선생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우리는 해방 당시 신문자료를 다시 낱낱이 뒤졌으나 김명씨가 북로당은커녕 남로당에 어떤 직책을 가지거나 남로당 이름으로 활동한 사실조차 발견할 수 없었다. 306페이지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김명씨 장군 서훈에 알게 모르게 동참하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이들이 많았다. 특히 김명씨 장군의 고향에 있는 지역 언론의 관심과 협조가 큰 도움이 되었다. 그중 윤성효 기자를 빼놓을 수 없다. 서군 신청이 이런저런 고비를 맞을 때마다 희망연대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한 매체가
오마이뉴스였다. 실린 기사 대부분은 윤 기자 몫이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켜서 보훈처 하계사가 마산까지 내려와 유족들 목소리를 듣게 된 것이었다. 김영만은 윤성효 기자와 나눈 긴 인터뷰에서 그동안 쌓아온 고마움 때문인지 깊은 속내도 털어놓았다.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가 친족이 아님에도 서훈사업을 시작한 이유를 묻자 김영만 고문이 답했다. 우리는 같은 고향 사람이다. 우리 고향에서 역사적으로 업적을 남긴 인물이 있으면 자랑하고 존경하는 건 인지상정이다. 불행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묻혀버린 인물을 찾아서 후배들에게 알리는 일은 보람된 일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시작했다. 오랫동안 김명시 장군을 추적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란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했다. 7에 대한 해석 307페이지 7 윤성효 빨갱이 영웅 만드냐 비난해도 김명시 장군 서운 이끈 이 사람 오마이뉴스 2022년 8월 13일 김명시 장군이 살아있다면 묻고 싶은 말이 있다. 명시 누나, 온 집안이 멸문의 화를 당해 온전하지 않은데 독립운동한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묻고 싶다. 307페이지 김명시 장군의 직계가족. 김명시의 직계가족은 사실상 아무도 남지 않았다. 오빠 김형선은 1950년 한국 전쟁 중 미군 폭격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진다. 남동생 김형우는 일남 이녀를 낳고 고향에 살았으나 일남 이녀 김형우 일남 이녀 한국전쟁 전후로 사라져 죽었다는 소문만 외삼촌이 들었을 뿐이다. 일제강점기 엄혹한 시기에 독립운동을 하느라 오빠 김영선과 김명씨는 평온한 가정생활을 할 수 없었다. 나라를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웠지만 김명씨 3남매는 어디 묻혔는지도 모른 채 사라졌다. 그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독립운동을 하느라 그랬더라도 김명씨 언니 김선희와 여동생 김복수는 흔적이라도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의 삶도 온전하지 않았던 듯하다. 외사촌 김재두 씨는 선희 누나, 김명씨 언니는 부산에 살았는데 어머니 제사 때는 반드시 오곤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쟁 후 연락이 뚝 끊겼다. 우선 어렵게 김선희의 손자와 김복수의 양아들 연락처를 구할 수 있었다. 김선희 손자는 경기도에 살고 김복수의 양아들 연락처를 구할 수 있었다. (1915년) 김명씨 서훈 포상 수여자. 김명씨 서훈
수상 수여자 1901년 김선희는 김선희 손자는 경기도에 살고 김복수 양아들은 영주에 살았다. 경기도 영주 희망연대에서 연락했으나 그들은 김명식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고 아는 바도 없다고 했다. 무엇보다 그들의 처지가 곤궁하여 나타나기를 꺼렸다. 김선희의 손자는 일찍 연락을 끊어서 미리 알던 주소로 찾아갔지만 새 살던 집에서 벌써 이사가고 난 뒤였다. 주인집에서 들은 소식은 아픈 부인을 돌보느라 집의 벽지가 다 뜯겨 있을 정도로 가난하다라는 얘기였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현실이 멀리 있지 않았다. 서운을 위해 백방으로 뛴 김명만이다. 김명만이나 심지어 김명식 친족들도 정작 건국 훈장 애국장은 구경하지 못했다. 훈장은 가장 가까운 혈족인 여동생 김복수의 양아들이 받게 되었다. 상훈법 시행령에 따라 포상 전수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상훈법 시행령에 따라 포상 전수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는 경북 영주에 살고 있어서 경북도청을 통해 훈장이 전달되었다. 김영만은 그 양아들에게 3년 동안 수없이 전화했다. 마산에 양어머니를 기억하는 친가, 외가 친척도 있으니 이쪽으로 한번 오든지 아니라면 영주로 찾아가겠다고 사정했다. 이렇게 매달린 이유는 직계 가족만이 재적 등본을 뗄 수 있어서 김명식 어머니와 아버지의 생물 연도 같은 자료를 찾으려면 그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김복수 양아들의 입장은 양어머니인 김복수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양어머니인 김복수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들은 이야기도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모뻘되는 김명식에 대해서는 더욱 아는 바가 없어서 만나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며 나타나지 않았다. 김명만도 인간인지라 참 서운했다. 그러다 김복수를 생각했다. 김명식가 고향 떠날 때 복수 나이 고작 10살. 언니 오빠들이 독립운동하느라 보살피지 못해 친척집을 전전해야 했다. 김명식이 혼백이 있다면 지하에서나마 불쌍한 내 동생 제사라도 챙겨주라고 부탁했을 수도 있다. 건국 훈장은 동생 복수에게 주는 언니 명식의 선물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니 울컥했다. 309페이지 김명식 장군 기림일. 김명식가 비극적으로 부평경찰서에 사망하고 73년 만에 고향에서 처음으로 기림일 행사를 가졌다. 김명식의 첫 제사이자 건국 훈장, 애국장 추서를 축하하는 잔치 같기도 했다. 310페이지 그림 2022년 10월 김명식 장군 기림일 행사 장면 311페이지 희망연대 백남의 신부 맨 왼쪽 김명식 생가터 헌화 장면 2022년 기림일 2022년 10월 7일 김명식 생가터 뒤 문화광장 무대 정면에 항일 독립운동가 마산의 딸 김명식 장군 기림 행사라고 적힌 대형 펼침막을 걸어 그날만큼은 김명식 광장으로 만들었다. 조선 여성들의 용맹함은 산맥으로 요동하거늘
어찌 조국 하나 되찾지 못하리. 조선의 잔다르크, 여걸 중의 여걸. 조선 사람은 다 통일전선에 참가해 한뭉치가 되어야 한다. 고등학생들이 김명시를 생각하며 쓴 캘리그라피 글귀다. 문화광장에는 그들의 글과 그림 작품이 전시되어 김명시가 고향 생가터 앞을 다 차지한 듯 했다. 마산에서 18년을 보냈던 소녀 김명시가 100년이 지나 고향 손녀뻘 딸들에 의해 다시 살아났다.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흔한 행사가 아니었다. 희망연대가 주관했지만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후원하고 마산 산호작은 도서관, 윤은주 관장과 여고생들이 펴낸 김명시 장군의 책 인쇄를 행사비로 기부하는 등 후손들이 마음을 모아 행사를 준비했다. 일부 행사는 경남 민해총 마산 지부 회원들이 타악 연주를 박영운, 이경민 등 지역 가수들이 재능 기부를 해주었고 시민 하모니카 연주단 대표 김창대가 독립운동가를 연주해 분위기를 띄웠다. 독립운동가? 박은혜 씨가 아름답게 빛날이라는 제목의 진원물을 주었다. 딸들과 함께 쓰고 그린 창원 여성 이야기 1탄으로 백마탄 여장군 김명시를 쓴 이예지, 김하은 학생이 김명시 장군에게라는 제목의 편지도 낭독했다. 희망연대 상임대표 백남해 신부의 인사말로 2부 행사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헬조선인이 희망이 없다느니 우리가 살아가는 조국을 무시하기 일수다. 그러나 조국이 없더라도 조국을 향한 애국심은 끝이 없다는 것을 김명시 장군은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 애국심을 국가가 드디어 인정하여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사하게 되었다. 우리도 김명시 장군의 그 큰 뜻을 이어받아 우리 조국을 지켜내며 세계 우뚝 서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나가자. 시인인 희망연대 이순일 공동대표는 나는 용납이 되지 않는다. 시를 낭송해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나는 용납이 되지 않는다. 이순일. 김명시, 진밍시 그의 이름도 지워지고 무덤도 꽃다발도 없다는 것이 나는 나의 무지를 용서할 수가 없다. 13살부터 민족운동과 노동운동에 눈을 떴고 강도 일본 제국주의 감옥에서 7년이나 견딘 여성 전사를 그의 어머니가 마산 어시장의 생선 장수였다는 것도 몰랐다는 것을 그는 캄캄한 신의주 감방벽에다가 수없이 새겼으리라. 살아야 한다. 살아야 조국 해방도 본다고.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 1945년 12월 해방된 조국 서울거리에서 흰말을 탄 애국자가 1949년 부평경찰서 유치장에서 갑자기 죽음으로 발견된 사실을 그는 가슴에 까맣게 새겼을 것이다. 살아야 한다. 살고 말고 살아서 조국 통일을 보리라. 전사는 중국 화북에서 강도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전투할 적에는 참바람보다 빨리 삶과 죽음을 수없이 내달렸다. 그는 강도를 쫓아낸 조국의 유치장에서 최후를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리라. 나는 아무래도 남한을 점령한 미군과 그에 기생한 친일 경찰들의 작태를 용납할 수 없다. 오늘 동해에서 벌이는 한국 해군과 미국 핵 항공모함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합동훈련을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할 수가 없다. 이경민 가수도 김명시 장군의 빙의된 듯한 내 이름은 김명시란 노래로
청중들의 가슴을 후벼 팠다. 왜 이제 왔느냐. 그 어둡고 차가운 지하에서 눈을 감지 못한 채 해줄 말이 있어서 너희들을 기다렸단다. 너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다. 더 당당하게 살아다오. 나의 이름이 너의 이름이다. 지금보다 더 빛나게 많이 배워라. 단 한순간이라도 너의 눈을 가리지 못하게 너를 지켜라. 한순간도 너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김명시 친족을 대표해 외사촌 김필도씨와 오촌 조카인 김향임씨가 희망연대와 창원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필도, 김향임. 행사 마지막에 참가자들이 모두 무대에 올라와 독립군가 압록강 행진곡을 떼창으로 불렀다. 우리는 한국 독립군 조국을 찾는 용사로다. 나가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우리는 한국 광복군 악마의 원수 채물리자. 나가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진주 우리나라 지옥이 되어 모두 도탄에서 해먹고 있다. 동포는 기다린다. 어서 가자 고향에. 원수한테 밟힌 꽃 폭이 있다. 동포는 기다린다. 어서 가자 조국에. 많이 들었던 노래였지만 김명시 생가타 앞에서 글을 기리며 부르니 참가자들은 모두 그 가사의 피 맺힌 구절에 북받쳐 목이 메었다. 장광섭 회원이 준비한 김명시 장군 서훈 과정을 기록한 영상이 상영되자 김명시 사촌인 고 김형도씨 딸들이 영상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발견하고 눈물을 쏟아냈다. 김형도씨 딸 김미락, 미경, 수경, 거제도 거주, 희망연대 전화, 여고시설, 순경에 계시다는. 상임대표로서 백남의 신부는 김명시 장군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김명시 장군의 서훈사업을 이렇게 평가했다.